우리는 누구나 어두운 면이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어두운 면이 언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든 의식하지 않아도 자신의 어둠이 속에서 아득하게 피어오르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사소하고 얕은 수준의 어둠은 일상적이 되어간다. 그러나 가끔씩 특정한 상황에서만 튀어나오는 깊고 검은 어둠은 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정도로 강렬하다. 자신 안에 그런 어둠을 잠깐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놀라기도 한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라는 생각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다. 우리가 막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백지 상태였을 것이다. 어쩌면 조금 더 선했을 수도 있고 악했을 수도 있다. 아기일 때 우리는 무조건 사랑을 받는다. 누군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미소를 보내고 몸을 갸우뚱거리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의 관심을 산다. 뒤집거나 박수를 치거나 심지어 처음 일어나기라도 하면 큰 환심과 칭찬을 받는다. 그 당시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도 몸과 머리가 자라며 당연히 하는 행동들에 지나치게 큰 보상을 받는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기 위해 그전에 비해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0대만 되어도 아무도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웃거나 손뼉을 치는 모습에 환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 상황이 더욱 자주 발생한다. 그동안은 호의로 가득 차 있던 세상이 냉담해진다. 심지어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던 부모조차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려 한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엔 과거에 받았던 찬란한 관심과 애정의 경험이 숨어 있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며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랑받는 걸 좋아한다. 미움받는 건 싫어한다.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 거부당하는 건 싫어한다. 그러나 영원히 사랑만 받는 사람은 없다. 영원히 인정만 받는 사람도 없다. 어느 순간이 오면 우리는 미움받거나 거부당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랑과 미움, 인정과 거부가 반복해서 파도처럼 삶에 밀려온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행동과 성격을 알게 되고 미움받고 거부되는 행동과 성격을 알게 된다. 나라나 지역, 집단마다 문화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것은 한 가지 힘을 지니고 있다. 바로 평준화이다. 문화는 특정한 행동이나 말 등이 옳고 그름을 집단 전체에 강요한다. 그것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이 문화에 적응이 끝난 어른들의 삶의 양식에 맞춰지게 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부른다. 이 사회화를 거치고 나면 우리는 결국 숙련된 가면을 쓰는 법을 깨우치게 된다. 칼 융에 따르면 그 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서로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미덕이 된다. 이러한 가면을 우리는 종종 페르소나라고 부른다. 많은 예술가나 철학자, 심리학자들은 이 페르소나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활용한다. 페르소나는 원래 배우들이 무대에서 쓰는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이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있다. 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 카융은 우리 성격의 이면을 그림자로 표현했다. 이 세상엔 빛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는 빛이 가려진 뒷면에 생기는 것이다. 빛은 우리의 좋은 성격이다. 그리고 그 빛을 가면이 가리고 나면 그 뒤로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는 우리 성격의 어두운 면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림자는 일상에서 더욱 자주 그리고 더욱 쉽게 튀어나온다. 이러한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거의 다 비슷하다. 바로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이다. 조금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르게 산다. 최소한 사회에 어우러지고 범죄와는 최대한 멀어지려 한다. 그렇게 모두 노력하고 적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어둠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된다. 이 정도면 나름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면 많이 참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이상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눈을 감고 부정해보아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그림자를 숨기는 것에 익숙해지고 교묘해지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이젠 없어진 것 마냥 행동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숨긴다고 사라지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 이면에 조용히 숨죽인 채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잠자코 있어줄 어둠이 아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종종 타인에게 투영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우리가 공격하고 싶어지는 개인, 특정 집단, 국가, 인종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그들에게 투영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할 수 없었던 우리 성격의 열등한 부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고 싶어진다. 왜 나는 잘 숨기고 사는데 너는 드러내냐는 것이다.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혐오라는 단어는 매우 수위가 높은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한다. 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타자를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쉽게 용인된다. 그것은 반대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림자 투영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변,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이와 같은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쉽게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도 살면서 결국에는 의식이 최선을 다해 꾹꾹 눌러 담은 그림자를 억누르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누구는 조금 이르게, 누구는 조금 느리게. 그러나 결국 맞이하게 된다는 점은 같다. 어느 날 불운이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쌓이거나 하면 우리는 억지로 닫아놓은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평소에는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행동이나 말,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다. 운이 좋다면 한마디, 그렇지 않다면 마구 쏟아내게 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자의 폭주는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의 정신과 나아가 육체까지 망가뜨리게 된다. 신경성 통증이나 스트레스성 위염, 암, 매사에 짜증을 부리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최종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자신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게 된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의 장점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림자가 없다는 듯이 자신을 속이고 연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당당히 그림자를 마주해야 한다. 모두가 성격이 다르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그림자를 품고 산다. 각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면 자기 성격의 진정한 이면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림자를 마주하면 가면, 즉 우리의 표면에 위치한 의식은 결코 우리를 전부 대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칼 융은 우리가 그림자와 잘 융합하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그림자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워낙에 잘 숨겨져 왔기 때문에 끄집어내어 나열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방법이 어렵다. 아무리 객관적이려 노력해도 자기기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그림자는 사회 문화적 특성을 따른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또래나 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공유되는 성질을 지닌다. 자신의 그림자를 찾거나 마주하기 어렵다면 가장 가까운 친구의 그림자를 찾아보고 들여다보면 된다. 특히 형제자매나 친한 친구에게 발견된 그림자는 스스로의 것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을 테니까. 그들이 거부한 성격 특성은 나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스스로의 그림자 또한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쉬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의외로 그들의 그림자에서 증오나 혐오보다 오히려 동질감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우리가 개인이 아닌 대중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대중은 쉽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장점을 통해 누군가를 쉽게 추앙하기도 한다. 우리가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모두에게 공개되어 버린 흠은 어느샌가 흠이 아니게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가져다줄 찬란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희망 어린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비슷한 점이 있기에 받아들이기 쉽게 느낀다. 우리가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포용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림자를 수긍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장점에 대해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요즘 들어 특히 흔해진 분노 조절 장애나 이기심, 탐욕,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성, 집착 등은 스스로가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많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추후에는 이런 결함을 극복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의 그림자에는 공통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 성적인 것은 물론이고 권력에 대한 욕구나 성공에 대한 야망도 포함된다. 또한 그림자에는 단순한 동물적인 본능을 넘어서는 훌륭한 자질도 많이 숨어 있다. 그림자는 무조건 안 좋은 것만 모아둔 쓰레기통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한 자질들은 불우한 환경이나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 부정당했던 지능이나 창의성, 결단력, 실행력 등이 될 수도 있다. 칼 융의 말처럼 우리의 활활 타오르는 생명력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마주한 다음 자신의 의식적인 성격,
즉 좋은 면과 결합시키면 개성이 더 뚜렷한 성격이 탄생한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어둠을 품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자와 융합된 이른바 온전한 성격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무조건 좋은 척만 하는 페르소나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카일 융의 표현에 따르면 강한 사람은 어딘가 약해야 하고 똑똑한 사람은 어딘가 어리석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그것까지 포함하여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의 그림자도 이렇게 대해야 한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이다. 우리는 완벽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려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타인, 집단, 성별, 국가에 대한 증오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안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자신이 애초에 둘, 혹은 그 이상으로 분열된 존재임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분열된 시각으로 바라본다. 물론 세상이 정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투영하였기 때문에 증오스럽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자. 그러면 어느새 남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우리는 완벽해지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해지려 하는 것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